반갑습니다. 대중문화탐구 이병철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가객 김광석 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알려진 별명은 가객이라고 하지요. 개인적으로 노래하는 철학자라는 표현을 더 좋아합니다만 어떤 진정성 있는 목소리로 마음을 울리는 가수, 수많은 명곡을 남긴 전설적인 싱어송라이터로 대한민국 포크송 붐을 일으켰던 가수입니다. 국내 가수 중 장덕, 김현식, 유지아, 신해철 씨와 함께 조금만 더 오래 살아서 노래해 줬으면 이라는 아쉬움을 남기는 비운의 천재로 평가받는 가수 중 한 분이시죠. 예술적인 재능뿐만 아니라 인품마저 겸비했던 가수. 그러니 존경받을 만한 가수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김광석 씨는 1964년생으로 대구 출신이시고요. 5살이던 1968년에 가족과 함께 서울로 이주해서 유년 시절을 보내게 되는데요. 출생 후 얼마 안 돼 서울로 올라오셨으니 서울 사람이라고 하셔도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실제로 서울시 종로구 창신동에서 결혼 전까지 살기도 하셨습니다. 조영럽 씨가 하는 언론에서 광석이는 내가 고등학교 다녔던 창신동 소재 동신교회 고등 성가대 직계 후배라고 하신 적도 실제로 있으시죠. 근데 윤영주 씨도 이 성가대 출신이라고 하십니다. 윤영주 씨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윤동주 시인의 육촌 동생이기도 하십니다. 김광석 씨는 중학교 때부터 바이올린, 오보에, 플룻 등 다양한 악기를 배우고 악보 보는 법 등을 익혔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악기를 연주할 수 있었는데도 그의 상징과 같은 기타를 연주하기 시작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좀 늦은 편,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부터였다고 하죠. 김광석 씨는 1984년 아침이슬로 유명한 김민기 씨의 노래극 개똥이에 참여하는 것이 계기가 되어 이때 함께 했던 분들과 노래를 찾는 사람들을 결성하게 되는데요. 이때 전에 들어가지 못했다면 아마 가수가 되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김민기 씨는 1984년 12월에 프로젝트 음반을 기획 제작하게 되는데요. 그게 노래를 찾는 사람들 1집이죠. 그러나 그 당시 사회적 분위기로는 어떤 공윤의 사전 심의를 뚫고 정식으로 발매되기 어려웠기 때문에 정식 발매되는 것은 1987년이었습니다. 자, 이 앨범에는 녹두꽃을 포함한 김광석 씨가 솔로로 부른 노래들이 수록될 예정이었지만 모두 심의를 통과하지 못해요. 그래서 주로 코러스로 하모니카 연주로만 참여하시게 됩니다. 1987년 10월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노차사의 첫 정기 공연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여기서 김광석 씨의 호소력이 담긴 노래 녹두꽃이 관객들을 열광시키고 되고요. 단숨에 노차사의 간판 가수로 떠오르시게 됩니다. 그리고 김광석 씨는 각종 집회에 단골로 초대되게 되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노차사를 대중적으로 알린 앨범은 1989년에 나온 앨범인데요. 광야에서나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를 부른 안치환 씨가 들어있는 그런 앨범입니다. 1987년 여름 김광석 씨, 김창기 씨 등 평소 노래를 좋아하던 청년 7명이 모여서 노래 동아리를 만드는데요. 산울림의 김창환 씨가 이들의 노래를 듣고 정식으로 앨범을 내자고 권유하게 되고요. 1988년 7인적으로 동물원의 1집이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흥행에는 어떤 자신을 하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김창환 씨조차도 어떤 반농담으로 이걸 사는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일 거다라고 했다고도 합니다. 그만큼 스스로들 어떤 성공에 대한 확신은 없었던 것 같죠.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의외로 잘 팔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TV에도 나가고 라디오에도 나가게 되죠. 1집 음반이 잘 팔리자 2집 음반도 제작하자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동물원의 멤버들은 사실 가수는 부업 또는 취미생활이었죠. 그러나 김광석 씨는 상황이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프로로 데뷔하기 위해 9개월 후에 발매된 동물원 2집의 활동 이후에 동물원을 나오게 됩니다. 1989년 동물원을 나온 김광석 씨는 기다려줘 너에게와 같은 곡이 담긴 솔로 1집을 내고 계몽문화센터에서 첫 개인 콘서트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1990년에는 1년의 열애 끝에 서혜준 씨와
결혼도 하시게 되죠. 1991년에 발표한 이 집은 한동준 씨의 사랑했지만과 김영석 씨의 사랑이 난 이유로 김창기 씨의 그날 등이 사랑을 받으면서 김광석 씨를 대중적인 위치에 올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1992년 나의 노래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이와 같은 곡들이 담긴 3집을 발매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1992년부터는 불교 방송에서 라디오 밤의 창가에서의 DJ로도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1992년 5월 4일 연세대 제가 좋아하는 교수이기도 했었는데 마강수 교수가 게스트로 나오시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발생하죠. 방송 수위를 넘는 발언을 한 것이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진행자 김광석 씨도 동조했다는 이유로 김광석 씨는 1개월, 마강수 교수는 3개월간의 불교방송 출연 금지 조치를 받기도 하게 됩니다. 1993년 7월 김광석 씨는 자신의 노래생활 10년을 결산하여 대학로 학전 소극장에서 한 달간의 장기 공연을 열고 다시 부르기 1집을 발표하게 됩니다. 거리에서 광야에서 등이 수록된 다시 부르기 1집은 리메이크 앨범의 인기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1994년 일어나가 수록된 4집을 발매하고 흥행에도 성공하게 되죠. 1995년에는 김민기, 이정선, 김목경 씨 등과 함께 1970년대 포크 1세대부터 이어져오는 한국 포크 음악의 계보를 하나의 앨범으로 정리하는 다시 부르기 2집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국 8개 도시를 순회하며 그린 트리 스토리라는 투어 콘서트를 하게 되죠. 다시 부르기 2집은 그가 90년대 한국 모던 포크의 진정한 계승자로서 자리매김하게 되는 명음반이기도 합니다. 워낙 많은 공연을 했던지라 또 공연하냐? 라는 의미로 또해 라는 별명이 생겨났을 정도로 매해마다 음반 발표와 소극장 라이브 공연을 병행하며 관객과의 직접적인 교감에 전력을 쏟은 김광석 씨는 1995년 8월 11일 마침내 대학로 학전 소극장에서 천회 기념 공연이라는 금자탑을 이루게 되고요. 그 기념으로 2개월간 전국 투어를 하시게 되죠. 그는 늘 소극장 무대를 고집하며 관객들과 함께 호흡하기를 원했고요. 결국엔 천회라고 하는 기록적인 공연 횟수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끝까지 라이브와 콘서트를 고집했으며 이런 모습은 아직까지도 많은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가수 이적 씨는 콘서트장에서 기타를 연주하며 열창하는 그의 모습은 나에겐 가수의 원형처럼 남아있다라고 회고하기도 했었죠. 20대에서 60대 노부까지 몰려드는 이 세대를 초월하는 김광석 씨의 공연은 대학로를 중심으로 한 어떤 소극장 공연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11월 18일에는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교에서 11월 23일부터 11월 24일까지는 뉴욕 맨하튼 머킨 콘서트홀에서 공연을 했는데요. 이것이 그의 마지막 공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96년 1월 5일 박상원 씨가 진행했던 겨울나기에 출연하여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그녀가 처음 울던 날 등이 부른 것이 그의 마지막 모습이 되었습니다. 1월 5일에는 도종환 시인의 시를 포크송으로 불러 수록할 음반의 제작 계획을 관계들과 의논하기도 했고요. 자신의 팬클럽인 둥근 소리의 회장을 만나 앞으로 TV 출연도 많이 하고 바빠질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날 오후 8시에 방송 녹화가 끝난 뒤에는 대학로의 한 술집에서 절친이었던 박학기 씨와 술을 마시고 집으로 향했는데요. 자택에 귀가해서 아내와 함께 맥주 4병을 마시고 안방에 들어가 잠들었다고 합니다. 이후 몇 시간이 지난 새벽 3시 30분 5층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전기줄로 목이 메인 채 발견이 되었습니다. 최초 목격자는 아내인 서혜순 씨였습니다. 가장 가까운 병원인 세브란스 병원으로 이송을 했지만 결국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지만 평소 조울증 증상을 보여왔다는 아내 서혜순 씨의 증언과 1995년 8월 가수 생활 11년을 맞아 라이브 콘서트 일천의 기록을 세운 뒤
음악 세계의 한계를 느낀다며 심한 허탈감을 호소했다는 주변 동료들의 진술에 따라 새벽에 술을 마시고 평소 우울증에 의한 어떤 자살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오늘 김광석 씨에 대한 생애에 대해 좀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부터는 여러 가지 주제를 김광석 씨의 노래, 인맥, 일화 등을 중심으로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 보고자 합니다. 부모님 생각하면 뭐 늘 미안하죠. 잘해야지. 그러다가 또 못하고, 잘해야지. 그러다 또 못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 60대 노부부 이야기 이 곡 만든 분이 김목경 씨라고 하는 분입니다. 처음에 그분이 부르셨고 제 그 다시 부르기 음반에 실은 곡인데요. 실제로 있었던 얘기냐라고 여쭤봤더니 부모님 생각하면서 만들었다고 그러시더군요. 평생을 같이 이렇게 어려움, 즐거움 뭐 이렇게 같이 지내다가 좀 아이들 다 키워놓고 두 분께서 잘 살려고 하는데 한 분이 먼저 가시면 그 참 뭐라고 말할 수가 없겠지요.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